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구에서 지구과학을 가장 쉽게 가르치는 진우준입니다. 직권의 변동, 네 번째 주제, 변동대와 화성암. 저번 시간에는 변동대에 배워봤습니다. 그래프를 활용하여 마그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조건에 걸맞는 마그마의 생성 장소에서는 어떤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화성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화성암을 다양한 특징을 바탕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 대표적인 화성암 지형을 조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클래스룸에 주어진 과제를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제 수업 시작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대학에서 조사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화성암을 분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대요. 그래서 화성암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로 그 돌을 가지고 모둠학습을 해서 서로의 그 분류 기준을 만들어서 분류해보는 구체적인 활동을 해서 그런 어려움을 좀 해소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온라인 학습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실제적인 활동이 조금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구에서 지구과학을 가장 쉽게 가르치기 때문에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학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 화성암 분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성암의 기초에 대해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암석은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화성암, 수성암, 변성암. 그래서 각각의 암석을 해석을 해보면 화성암 같은 경우는 암석의 성인이 화다, 그러니까 불이다. 즉 마그마를 얘기하는 거고요. 마그마에 의해 만들어진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합니다. 화성암. 그러면 이 수성암 같은 경우에는 마그마의 성인이 물이다. 그래서 물에서 만들어진 암석을 수성암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로 태저감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암석의 성인은 변한다. 기존의 암석이 변하면은 변성암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개는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 화성암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이제 화성암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분출암과 관이암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각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봅시다. 지하에서 마그마 주머니가 있고 이 마그마 주머니에서 마그마가 상승하여 지상에 나오면은 지상에 분출했다 해서 분출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화산을 만들기 때문에 화산암이라고 같은 의미로 쓰이고요. 이 관이암 봅시다. 이제 이 마그마 주머니에서 마그마가 지표로 못 나오고 지하에서 그대로 굳어버리면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하에 관입했다고 하고 그 암석이 깊은 곳에 있다 해서 심성암이라고 같은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분출암의 종류로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 있고요. 관이암의 종류로는 반려암, 섭록암, 화강암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할 부분은 이제 마그마의 종류인데요. 마그마의 종류. 이제 화성암 같은 경우에는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그마의 종류는 현무암을 만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있고 안산암을 만드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있고 유문암을 만드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있고 반려암을 만드는 반려암질 마그마가 있고 섭록암을 만드는 섭록암질 마그마가 있고 화강암을 만드는 화강암질 마그마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현무암질 마그마나 반려암질 마그마는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현무암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살펴보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지상으로 나와서 굳으면 현무암이 되는 거고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지상으로 못 나오면
못 나와서 굳으면 반려암이 됩니다. 반대로 반려암질 마그마가 지상으로 나오면 현무암이 되는 거고, 반려암질 마그마가 지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지하에 관입하면 반려암이 되는 겁니다. 이 안산암과 섬로암과 유문암과 화강암도 마찬가지예요.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현무암질 마그마나 반려암질 마그마는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마그마가 지상에 나오냐, 지하에 관입하냐에 따라 그 암석을 다른 암석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고 이제 기초에 대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화성암이 나오는데 아까도 봤듯이 화강암이 되겠고요. 섬로암이 되겠고 반려암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다? 지하에 관입했다. 지하에 관입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유문암, 안산암, 현무암 얘들은 지상에 분출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각각은 또 유문암질 마그마나 화강암질 마그마는 같은 마그마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고요. 안산암이나 섬로암도 역시 안산암질 마그마 또는 섬로암질 마그마가 지하에 관입했냐, 지상에 분출했냐에 의해서 바뀌는 거고요. 현무암과 반려암도 현무암질 마그마 또는 반려암질 마그마가 지상에 분출했냐, 지하에 관입했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암석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봅시다. 일단 화강암, 솜로암, 반려암은 지하에 관입했다는 걸로, 그리고 유문암, 안산암, 현무암은 지상에 분출했다는 것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것의 각각은 같은 마그마가 어디서 했냐, 어디서 식었냐, 굳었냐의 차이죠. 그리고 하나하나 또 특징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가운데 있는 거는 말고 이 양극단에 있는 두 개를 봅시다. 이제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흰색이고 그 흰색 배경에 검정색 점이 박혀 있는 느낌이고요. 반려암은 이것을 보면 이제 대부분 검정색. 근데 보면은 뭔가 입자의 형태가 이렇게 조금씩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섬로감도 마찬가지로 입자의 형태가 이렇게 조금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강암도 역시 흰색 배경을 바탕으로 검정색 점이 이렇게 입자가 보인다는 특징을 보이고요. 유문암은 같은 경우는 그냥 밝은색, 무색, 밝은색이 있고요. 현무암 같은 경우는 이제 검정색, 그리고 안산암은 이제 그 중간에 해당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자가 보이냐, 안 보이냐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색깔이 밝냐, 어둡냐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구분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색깔에 의한 분류입니다. 어둡냐, 밝냐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위 그림에서 봤다시피 어두운 것은 분출암에서는 현무암, 관입암에서는 반려암이 되겠고요. 밝은 것은 이제 분출암에서는 유문암, 관입암에서는 화강암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는 암상암, 섬로감이 있고요. 참고로 알아두실 부분은 어두운 이유는 유색 광물이 많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유색 광물의 대표적인 예가 감람석, 그리고 휘석이 되겠습니다. 휘석. 이 유색 광물은 철과 마그네슘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밝은 이유는 무색 광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이 무색 광물의 대표적인
이제 원소는 나트륨과 칼륨이 되고 이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광물은 석영이나 장석류들이 되겠습니다. 장석류. 그렇게 따졌을 때 이 어두운 현무암이나 반려암은 철과 마그네슘이 많은 유색 광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즉 감람선과 휘석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그 유문암과 화강암이 밝은 이유는 이 석영과 원소로는 나트륨과 칼륨을 많이 갖고 있는 석영과 장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색깔에 의해 한번 분류를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에 의한 분류입니다. 이 조직이라 하면 아까 위 그림에서 봤듯이 입자 크기가 보이냐 안 보이냐의 차이인데요. 그러면 입자 크기가 보이고 안 보이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상 같은 경우에는 지하보다는 온도가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 내부 구조를 봤을 때도 지하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지상에 대한 이미지는 춥다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마그마는 이제 온도가 높은데 추운 데로 왔기, 추운 지상으로 왔기 때문에 이 마그마가 빨리 식는다, 빨리 굳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빨리 굳어버리면 입자가 성장할 시간을 주지를 못해요. 그 결과 입자 크기가 작고 이것을 세립질 조직이라고 합니다. 세립질 조직. 그래서 세립질 조직을 갖는 것을 분출암이라고 하고, 분출암의 이론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현무암, 안선암, 유문암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지상은 지상보다는 덜 춥기 때문에 이 마그마가 천천히 굳습니다. 천천히 굳으면 입자 성장할 시간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자 성장을 잘해서 입자 크기가 큼직큼직하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입자 크기가 크고 입자 크기가 보이는 조직을 조립질 조직이라고 해요. 조립질 조직. 그래서 이 조립질 조직을 갖고 있는 것은 이제 관이암이 되겠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는 반려암, 섬록암, 화강암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적으로 분류를 해보았고요. 이제 또 마지막으로 화학 성분에 의해 분류를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마그마 분류 시간에도 한번 살펴본 건데요. 이 화학 성분에 따른 분류, 즉 규산염의 함량이 얼마냐 갖고 있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저번 시간에 생각해보면 규산염 함량이 52% 미만이면은 우리가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했고, 52에서 63 사이의 함량을 갖고 있으면은 안산암질 마그마라고 했고, 그리고 규산암질 함량이 63% 이상이면은 화강암질 마그마, 뭐 유문암질 마그마 이렇게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런 마그마들이 굳으면은 당연히 그것에 맞는 암석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또 이것에 해당하는 암석, 현무암질 마그마가 굳으면 염기석 암석이 되고요. 그 사이는 중성암, 그리고 63 이상은 산성암이라고 하고, 이거는 pH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냥 전통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염기성 암이라고 하면 SiO2 함량이 52% 이하인 암석이라고 해당하고요. 이것은 이제 뭐 현무암이나 분출암으로는 현무암이나 반려암에 해당을 하겠죠. 그리고 중성암 같은 경우에는 규산염 함량이 52에서 63%, 이것에 해당하는 분출암은 안산암, 관이암은 섬록암이 됩니다. 그리고 산성암 같은 경우는 규산염 함량이 63% 이상이고, 이것은 이제 분출암으로서는 유문암, 그리고 관이암으로서는 화강암이 된다. 이렇게도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화성암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색깔에 의해 분류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입자 크기가 보이냐 안 보이냐로 분류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화학 성분의 양으로 분류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봐야 할 내용이 대표적인 분출함. 분출함이랑 같은 말은 화산암이죠. 화산암 지형인데요. 이거 한번 그냥 눈으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제주도의 주상절리는 대표적으로 현무암으로 되어 있고, 현무암절 마그마가 분출해서 제주도의 주상절리를 만들었고요. 제주도의 용담 역시 현무암절 마그마가 분출해서 빠르게 식어서 만들었다는 사실, 그리고 독도 역시 현무암절 마그마가 빠르게 식어서 지상에 분출해서 빠르게 식어서 이런 어둡고 입자 크기가 보이지 않는 땅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탄강 제인폭포, 이것도 이제 그 경기도 그 연천포천에 있는 한탄강인데요. 이 부분도 그 현무암절 마그마가 지상으로 분출하여서 빠르게 식어서 이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지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심성암 지형으로는 설악산의 울산바위, 북한산의 인수봉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화강암이 되겠어요. 둘 다 화강암이고요. 설악산의 정상을 울산바위라고 하고, 이 정상이 돌로 되어 있어요. 이 돌로 된 정상, 이것을 이제 얘는 원래는 지하에 관입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게 지표로 노출을 하면서 이렇게 산의 형태가 된 거고요. 북한의 인수봉도 마찬가지로 이런 돌로 된 봉우리, 화강암으로 된 봉우리를 갖고, 이것도 원래는 지하에서 만들어졌지만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그 위에가 걷어짐으로써 이 부분이 남아서 현재는 지상에 노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하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참고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형이 이렇게 있다고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화성암을 이제 여러 가지 특징으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가장 기초적으로는 얘가 지상에 나왔냐, 지하에 관입했냐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색깔이 어둡냐, 밝냐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어두운 이유는 유색 광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고, 밝은 이유는 무색 광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직에 의해 입자 크기가 우리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로 판단을 했는데, 그 이유는 빨리 식냐, 마그마가 빨리 식냐 늦게 식냐로, 빨리 식으면은 입자가 성장할 시간을 주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입자 크기가 작고, 천천히 식으면은 입자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입자 크기가 크다.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봤고, 마지막으로는 화학 성분, 그 중에서도 규산염 성분이 52% 이하면 염기성 암, 52에서 63 사이는 중성암, 63 이상은 산성암이라고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봤다는 점. 이 분류법은 이제 많이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이 눈에 익으니까 많이 보면 볼수록 좋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화성암 지형을 조사해 봤는데, 먼저 분출암 지형으로는 제주도, 독도, 한탄강이 있었고, 관임암 지형으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돌로 된 산봉우리, 설악산이라든지 북한산 같은 경우에는 화강암으로 된 지형. 지금 현재는 지표에 노출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그것의 근원은 지하에서 천천히 식어서 굳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마음에 들었다면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